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을 관통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 비상계엄령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발동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마치 국가의 비상정지 버튼과도 같은 것이죠. 전쟁이나 내란 같은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군이 직접 치안을 담당하게 되는 일반계엄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만 이루어지는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사적 권력으로 대체되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13번의 비상계엄령과 4번의 경비계엄을 선포했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비상계엄령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내란 상황에서 10월 21일 정부는 첫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좌익 세력의 반란으로 인해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군과 경찰이 치안을 맡아 반란을 진압했는데요. 이는 신생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겪은 첫 번째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이후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비상계엄령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였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의 격동은 계속됩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월 19일 정부는 서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민들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죠.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비상계엄령이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막지 못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다시 한번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죠. 이로써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강력한 통제 체제를 구축했고 이는 향후 18년간 이어질 군부 독재의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1972년 더 강력한 통제가 시작됩니다.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영구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령을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다음 날인 10월 27일 또다시 계엄령이 선포되었죠. 그렇게 기나긴 18년간의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주화의 봄은 또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등장했고 이들은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빌미가 되었죠.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이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44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되돌아보면 비상계엄령은 우리 현대사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필요한 수단이었지만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죠. 특히 군사 정권 시기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비상계엄령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로 남아있는데요. 민주화 이후에도 비상계엄령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군 내부에서 비상계엄령 검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는 비상계엄령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군사재판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처럼 비상계엄령은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는 비상계엄령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선배들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